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피부 개통 마무리를 할 거고요. 또 피부 개통 끝나면 감각 개통 이어서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피부계에서 더마타이티스, 피부염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에리스마, 이제 홍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홍반에서 이제 에럽션이라고 해서 발진, 우리 발진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질병에 의해서 피부에 생기는 발적이라든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오는 윤기가 특징적인 것을 이제 에럽션, 발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리세마 같은 경우는 이제 홍반인데요. 홍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렬이라든지 컨제스천, 우렬이라든지 염증 인플라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피가 박리 이런 것들의 원인을 피부나 점막에 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적색 반점. 그래서 요 여러 가지 모양의 적색 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우렬이라든지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리세마에서 멀티폼이라고 해서 멀티, 이제 많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폼, 어떤 이제 형태, 형성된 것을 폼이라고 해서 멀티폼은 다형 홍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혈관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2차적으로 이제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는, 그래서 주로 약물이라든지 감염의 알레르기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에리세마인데 멀티폼, 여러 가지 모양의 홍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썬번, 이제 우리 썬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이제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해 가지고 1차적인 화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1차적인 화상 같은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된 특성이 있지만 우리 뒤에서 화상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1차 화상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근데 자주 손상을 입으면 피부암으로 또 발전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또 이 선번. 그래서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선크림 이런 거 자주 발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리스모더마라고 해가지고 탈락 피부염이라고 해서 explorative dermatitis. 그래서 더마타이티스는 피부염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탈락돼서 피부에 비늘이 동반된 홍반이 넓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이즈의 감염이라든지 약물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그 탈락되는 이게 그 비늘이 동반된 홍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리서마 같은 경우는 홍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렬이라든지 염증, 그 상피 박리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적색 반점을 홍반이라고 하는데 멀티폼, 다형,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홍반이 있고요. 썬번, 화상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에 비늘이 동반된 익스플로레이티브, 그 탈락 피부염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럽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진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윤기까지 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리세마 멀티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그 홍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 혈관에 손상을 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약물이라든지 감염의 알러지성 반응으로 나타내는 요 다형 홍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에리서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윤기가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비늘이 동반된 이런 피부염, 그래서 더마타이티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이뮤니티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자가 면역 장애에 해당하는 피부과 질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펜퍼거스 같은 경우는 물집증 또는 천포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펜퍼거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생하는 연쇄구균이나 이제 포도균의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수포, 그 다음에 이제 농포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펜퍼거스, 물집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의 선황색의 가피라든지 바깥부분 변연부의 종창을 수반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테믹 루푸스. 우리 루푸스는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에리세마토시스라고 해서 전신성 전신성 홍방성 낭창을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SLE라는 약어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SLE 같은 경우는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제 홍방성 난창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고, 그 다음에 비교적 젊은 층, 그래서 10대에서 거의 이제 40대 전까지 39세까지 해서 10대, 20대, 30대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자가 면역적 질환 중에 하나가 이 SL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클레로더마라고 해서 우리 스클레로라는 것은 딱딱하다. 그래서 이제 뭐 경화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스클레로시스 이거는 이제 경화증, 스클레로더마 같은 경우는 경피증 또는 피부 경화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피부 경화증 같은 경우는 결합 조직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장애로서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면서 딱딱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클레로니까 이제 딱딱해지고 붓게 되는, 그래서 이 스클레로더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관절이라든가 내부 기관에 많이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펜퍼거스부터 해가지고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펜퍼거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연쇄상 구균이라든지 포도상 구균 이런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가피 이렇게 이제 피부가 벗겨지는 가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창이 수반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펜퍼거스 같은 경우는 물집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집보다 굉장히 증세가 심각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믹 루퍼스 에리스마토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라고 해서 버터플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은, 그리고 10대에서부터 10대, 20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클레로더마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관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딱딱해지고 붓는 이런 이제 결합 조직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피증, 스클레로더마 같은 경우는 관절이라든지 내부 기관에 많이 생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퓨어렁크
부스럼, 퓨어런클 같은 경우는 뭐 종기, 부스럼 뭐 이런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부스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그 예전에 또 많이 생겨가지고 명절에 뭐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무엇을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본클이라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개의 부스럼이 합쳐져서 조금 큰 모양의 종기가 생기는 것을 카본클, 그러니까 종기 부스럼은 이 퓨런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요 부스럼이 여러 개 합쳐진 이런 것들은 카본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셀룰라이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연조직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합 조직 내에서 이제 급성으로 퍼지는 이런 이제 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편감이라든지 불안감을 같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데마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온기라든지 적색선의 특징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셀룰라이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그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궤적. 이 강그리온 하면은 우리 이제 시패스, 욕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제 생각이 나는데 궤저라고 해서 약간 궤양, 궤저, 강그리온에서 이 DM 뭐 당뇨라든지 엠볼리즘 색전증을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조직이 죽어가는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궤저, 강그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궤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초 조직부터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썩어 들어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엠볼리즘 색전 같은 경우는 이 엠볼리즘이 어떤 혈관을 막았느냐에 따라서 그 막은 혈관 다음 이제 말초 부위에 이제 그 조직이 이제 죽는,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이런 이제 그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페티고 컨티지오사라고 해갖고 임페티고 컨티지오사 전염성 농가진이라고 해가지고 이 퍼스하고 딱지가 생기는 이런 이제 그 피부병인데 이 농가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농가진 같은 경우는 학령기 이전 소아 그러니까 뭐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린이집 이렇게 다니는 학령기 이전에 소아에게 많이 발병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임페티고 컨티지오사라고 해서 전염성 농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크로라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사 뭐 이런 이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괴사성 패시아이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막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타필로코커스 이제 그 연쇄상 구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부에는 그룹 A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부에 유해하지 않고 뭐 정상이나 피부에 상처가 나서 이 신체로 침범하면 감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겉피부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상처로 인해 가지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감염을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치명적이 되는 이런 이제 그 네크로라이징 괴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은 네크로라이징 패시아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박테리아 인펙션, 세균 감염에 의한 이 여러 가지 증상을, 질병을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퓨어런클 또는 뭐 카본클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뭐 부스럼, 뭐 종기,
뭐 무슨 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퓨어랑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급성 질환이죠. 예, 급성 질환이면서 굉장히 좀 불편감을 호소를 하면서 이제 부종, 굉장히 많이 부어 있죠. 부종이 있고 약간 만지면 따뜻한 느낌의 온기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셀룰라이티스고요. 자, 그 다음에 강그리언, 굉장히 이제 썩어들어 조직이 썩어들어 있는 이런 질병. 그래서 이 강그리언 같은 경우는 DM이라든지 엠볼리즘 뭐 이런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직이 죽어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거스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흡연자들한테 이 흡연이 백해무익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흡연자들에게 발생하는 버거스병 같은 경우는 말초 부위부터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뭐 이런 이제 버거스병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페티고 캔디시오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진도 보면 약간 어린아이 얼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학년 이정기의 소아한테 호발이 되면서 이렇게 퍼스, 농이라든지 이런 딱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생기는 피부병을 이 전염성 농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무서운, 네, 그래서 네크로라이징 괴사성 패시아이티스라고 해가지고 그 근막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쇄상 굴균이 피부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상처 부위에 들어가가지고 신체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범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좀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 씻기 굉장히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균 감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펑거스, 진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뭐 피부라든지 털, 손, 발톱에 이 펀더스, 진균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티니아죠. 예, 티니아, 백선 또는 윤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링웜이라고 해서 이렇게 버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 버짐처럼 생기는 뭐 이렇게 동전 모양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피부에 많은 종류의 표재성, 그래서 이제 요 피부 쪽에 곰팡이 감염을 일으키고요. 둥근 모양의 색소 바니에다가 뭐 소수포, 이제 조그만 이제 수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비닐 같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이제 티니아, 백선 또는 윤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백선 또는 윤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코폴리스, 몸에 백선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바이, 턱수염 쪽에 이제 백선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티니아 페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무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손톱, 발톱의 진균성 감염 중에 하나가 또 이 티니아 페디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피티스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또 이렇게 버짐처럼 옛날에 무슨 굉장히 유명했던 개그맨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버짐 만들어서 나와서 좀 웃겼던 이런 코미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니아 룽글스라고 해가지고 손 발톱 백선증이라고 해서 이 엉귀스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건데 은근히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티니아 백선 그 훈거스에 대한 그 대비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초기 증상이 있는데 얘가 이 털이라든지 손 발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느끼다 보니까 방치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티니아에 대한 또 사진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코폴리스라고 해가지고 티니아 코폴리스는 몸 백선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겨드랑이라든지 요 부위에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버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디스 같은 경우 무좀. 예, 그래서 티니아 페디스 같은 경우는 무좀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뭐 가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심하면 이제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라서레이션 비슷하게 막 이렇게 찰과상처럼 깊이 파여 가지고 막 통증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티니아 엉귀이스 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손 발톱에 하얗게 백선이 나타나는 것을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요 티니아 엉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균 감염이잖아요. 지금 요거는 다 fungus, 이제 그 진균에 의한 감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방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부에서 기생충 감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표면 외부에 작은 기생충이라고 해가지고 인페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피부에서 뭐 스케이비스라든지 스케이비스 뭐 요즘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가끔씩 또 이 스케이비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디큘로시스라고 해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40대 이상이신 분들 보면 머리에 진짜 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참 빗으로 빗고 뭐 이런 이제 경험 저도 있는데, 이 기생충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에 살면서 알을 낳으면서 번식을 하는데, 이 스케이비스 옴 같은 경우는 진드기 모양,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반투명한 뭐 이런 진드기가 기생하면서 생기는 이제 피부염인데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 발가락 사이라든지 겨드랑이에 연한 살부터, 그래서 굉장히 막 짓모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또 이 스케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사도 잘 가서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묻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사는 가족분들한테도 감염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요 전염성 피부염이다. 그러니까 이 진드기가 이제 다른 데로도 막 가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요런 이제 스케이비스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페디큘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머리, 이제 캐피티스, 머리에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콜포리스, 몸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퓨비스, 이제 치골에도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디큘로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이가 이제 살고 있고, 이의 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석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을 낳고 피부 안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그 가려움증이라든지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이제 기생충 감염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감염성 질환으로 해가지고 네프로시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한센스 디지즈라고 해서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납병 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굉장히 또 성인처럼 근무하셨던 간호사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이 납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만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염성도 있는, 그리고 낫기 힘든 난치성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센스 디지즈, 뭐 레프로시, 납병 같은 경우는 피부에 살점이 막 붉어져 나오거나 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뭐 이렇게 그 뭐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눈썹은 이제 다 빠지고 손발이라든지 얼굴에 변형이 오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 숨어 살고 뭐 이랬던 이런 질병을 이제 레프로시, 뭐 한센스 디지즈, 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납병 환자분들 이제 격리시키고 이랬던 감염성 질환이다 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퍼스 불가리스라고 해서 심상성 난창이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이제 피부 결핵인데요. 이렇게 진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진피에 빨간 반점이 생기면서 얼서 궤양이라든지 뭐 그 소양증, 이칭을 수반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루퍼스 불가리스 같은 경우는 요 심상 안쪽 진피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곧 치료가 돼도 피부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익센테미토스라고 해가지고 익센테미토스 바이럴 디지즈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이런 전염성 피부염 인데요. 이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 예방 접종, 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미즈, 루벨라, 홍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멀 미즈라고 해서 풍진이라든지, 바리셀라, 뭐 베리셀라라는 말보다는 치킨폭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수두라든지, 그 다음에 스몰폭스, 뭐 천연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홍역이라든지 뭐 풍진, 수두, 천연두 이런 것들이 뭐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뭐 이런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예방 접종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들 항체를 갖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 예방 접종이 됐어도 뭐 가볍게 이제 앓고 지나가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뭐 그 어렸을 때 예방 접종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익센테미토스 바이럴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두창이나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소멸돼서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두라는 요거에 대해서 없어졌다라는 발표를 또 하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병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피부 병태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그 파요더마라고 해서 우리 파요, 그 고름 있는 이런 피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그 뭐 농피증이라고도 하고요. 뭐 고름이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뭐 농가진 같은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요더마 같은 경우는 이 피부 감염으로 인해서 고름이 생기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 다 포함이 되고요. 이 퍼스에서 이제 그 화농성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포도산 구균이라든지 연쇄상 구균이 외부로부터 또 들어와 가지고 그 퍼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그 파요더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더마토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피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염증과 관련 없는 피부에 생기는 모든 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피부에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해갖고 더마토시스라는 단어, 그래서 피부병 또는 뭐 피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액티오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액티오시스 같은 경우는 뭐 비늘증 또는 어린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비늘 모양, 물고기 비늘 모양의 그 비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약간 건조하면서 두꺼워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액티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유전적인 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오시스 비늘증 또는 어린 선 같은 경우는 피부 세포 생산이 조금 빨리 증가되거나 아니면 피부의 자연적 허물이 늦게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메인 피부 끝에 있는 각질층 같은 경우가 빨리빨리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이제 그 피부 병태를 그 액티오시스, 어린 선 또는 비늘증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대부분 이제 유전적인 장애가 있고, 또 유전적이지 않은 또 이제 그 기질적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이아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묵음이죠. 예, 그래서 소라이아시스는 마른 버짐 또는 이제 건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뭐 동그랗거나 아니면 타원형인 그 홍반에다가 에리세마에다가 약간 비늘인데 좀 딱딱해 보이는 돌 비늘 같은 각질층이 막 두껍게 쌓여가지고 이게 은백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하얀 이런 이제 그 모양을 띠는 것을 이 건선 또는 마른 버짐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이런데 그 버짐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말라 보이기 때문에, 두껍고 말라 보이기 때문에 마른 버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건선, 그래서 소라이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그래서 파이오더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화농성 변화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티오시스라고 해가지고 어린 선, 뭐 비늘이 굉장히 많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이아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약간 돌 비늘 같은 각질층이 두껍게 쌓여서 약간 하얀색을 띠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마른 버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1교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